한수원 쪽에서 빨리 움직여서 이슈를 좀 잠재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방산 쪽은 조금 지금은 약간 휴지기 쪽으로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간 비중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 단계다. 그때 이제 이거 삼성의 분위기가 진짜 좀 텐션이 좀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또 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네. 이 주도주라고 불리던 섹터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원전주라고 볼 수 있죠. 예.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수주하는 가운데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퍼주기 논란이 좀 불거지면서 뭐 대통령실은 해당 계약에 대한 뭐 진상 조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도 나오면서 이에 따라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등 원전주가 크게 조정을 받았다가 또 촬영한 당일날은 또 이제 어느 정도 말아 올리긴 했거든요. 네. 이 원전주 어떻게 보시나요? 큰 틀에서 일단 보자면 일단 이 이제 촬영을 다음에 아마 이게 공개가 되는 시점에는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을 시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감안해서 좀 상황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그 관세에 대한 뭐 매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뭔가 제안을 한다든지 이럴 때 쓰려고 하는 카드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시의적절하지 않게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이미 1월달 그 체코 원전 하면서 협상이 끝났지만 제대로 내용이 안 알려졌지만 아름아름 아는 분들은 이미 또 알고 있었던 얘기들인데 이게 왜 갑자기 7개월 만에 확 공개가 되면서 또 파장을 일으켰나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뭔가 쾌를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50년이라고 하는 그 노예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 포함해서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돈이 될 만한 선진국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단독 입찰이 불가능하다든가 아니면 SMR 수출 때도 검증을 받아야 된다든가 뭐 몇 가지 뉴스 이슈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좀 발표가 되면서 야 이래 갖고는 우리나라 남는 장사 못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막 여러 군데서 성토가 나오고 이러는데 어쨌든 본질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한 수준에서는 저렇게 반대 논리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산업적인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 쓸 때 특허료 같은 게 보통 5에서 10%는 내는데 이번에 1.8% 아니냐 생각보다 적게 내고서 이런 동맹관계를 얻은 거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어제 촬영을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반전이 일어났던 게 한수원 사장이 웨스팅하우스랑 조인트 벤처 하러 간다.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미국이 지금 100기가와트의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300기가와트를 늘려야 되는데 원전 한 기가 보통 1기가와트짜리거든요. 300개를 줘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원전을 1979년도 이후에 새로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행정서명을 최근에 한 트럼프가 2030년까지 12개 정도의 대형 원전을 짓겠다고 서명을 했는데 그거 누가 지을 거냐 말이죠. 3, 40년 동안 경험이 없는 미국에서 자체 기술력과 특허만 갖고서 지을 수는 없다. 결국은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마스가를 제안한 것처럼 원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식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 보면 전화위복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가 아마 그러니까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정도의 이제 급락이 이틀째 되었을 때 과감하게 저가 매수하는 게 맞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손해 볼 수 있는 물론 뭐 주니까 한 기당 1조 원 가까이를 뭐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명목적으로 로얄티는 2,400억 정도고 한 8, 9천억 정도의 기자재를 뭐 그쪽 통해서 사야 된다고 해도 그 기자재 자체도 결국 우리나라가 우회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별로 누출되지 않는다. 그런 시각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막 정치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원전이 도대체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매조지되거나 결론이 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누가 해도 비슷한 결론으로 났을 건데 이게 뭐 정치적인 어떤 내 쪽이야 뭐 상대편이야 이걸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계속 하는 건 보기도 좋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한미 정상
정상회담 앞두고 원전에 대해서 우리에서 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자체도 미국한테 제안할 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금마무리가 된 거 아니냐. 한수원 쪽에서 빨리 움직여서 이슈를 좀 잠재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된 것 같아요. 일단은 당분간은 그 시세를 보니까.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거기서 또 좋은 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원전뿐만 아니라 상반기 주도주를 자처했던 조선 방산도 크게 내렸는데 해당 주식들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조선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빠진 종목은 생각보다 없어요. 이렇게 내렸다고 이게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 내린 건 맞는데 그 내린 비율 자체가 뭐 많아봐야 제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종목들 보면 한 10% 정도 내외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도 보통 쭉 올라가다가 내릴 때 뭐 미국도 우리도 비슷한데 지수가 한 10%쯤 내리는 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두어 번쯤 나오는 뭐 통상적인 조정 이렇게 보는 거고 20% 이상 내리면 이거 좀 심각한 레벨인데 이러는 건데 어쨌든 조선 쪽은 그 마스가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연관돼 있는 기대값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뭐 고점 이후에 내린 것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렇게 큰 파해가 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MRO라든가 또 알래스카 뭐 LNG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이 또 공통분모가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조선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현 추세대를 유지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방산 쪽은 조금 이번에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휴전 이슈 나올 때 뭐 다들 예상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큰 전쟁 얼마 전에 중동 쪽은 조금 소화가 됐고요. 이제 진화가 된 거고 우크라이나 쪽이 마치 지금 다음 주라도 3자회담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진전을 하게 될 경우에 휴전 또는 평화협정으로 빨리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한 3년여 끈 전쟁이 끝날 때 방산 쪽에 대한 어떤 절정의 뭐 투자 심리가 조금 누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약 2주 전인가요? LIG 넥슨을 탁 찍어가지고 또 글로벌 IB 쪽에서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의견이 나오면서 약간 부러지기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뭐 반도체도 왜 겨울이 온다 그러면 부러지듯이 참 이게 누군가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강력하게 좀 항거하거나 뭐 저항할 수 있는 이런 좀 우리 쪽만의 그런 좀 인플루언서 내지는 글로벌 IB를 상대할 만한 그런 진짜 집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린 기권 좋아가지고 계속 좋다 이러고 있는데 글로벌 쪽에서 갑자기 이거 너무 비싼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철퇴를 맞고 쫙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요. 어쨌든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방산 쪽은 조금 지금은 약간 휴지기 쪽으로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간 비중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깊어지는 가운데서도 삼성전자 주가는 견조하게 또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파운드리에서 테슬라, 애플 등 굵직한 고객들을 확보를 했어요. 내년에는 보니까 세계 최초로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이제 2나노 공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 삼성은 아마 공교롭게도 이재용 회장의 어떤 법적 이슈가 끝나면서 일단 분위기가 갑자기 좀 맞아요. 업됐다고 볼 수가 호재를 있고요. 터뜨리는 그런 느낌? 제가 사실 그 장면으로 기억나는 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 한 2달 전쯤인가요? 삼성전자 부회장께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 이재용 회장께서 중국에 출장 중이었는데 문상하러 안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삼성 다시 한번 독해지자, 독한 삼성 만들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일과 출장 가서 보는 그런 업무가 더 어떻게 보면 무게중심을 갖자. 뭐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사사로운 그런 거에 일정을 바꿔서 뭐 와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거 삼성의 분위기가 진짜 좀 텐션이 좀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제 비상이니까요. 반도체 그냥 무조건 삼성 이랬는데 지난 1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하이닉스에 역전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디램의 점유율 자체가 또 역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자책을 하고 또 새롭게 이제 각오를 다지는 상황에서 이제 그러고 나서 결국은 좀 자유롭게 풀리고 나서 막 세계적으로 막 휴적구 왔다 갔다 하고 나서 결과물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갔다 와서도 내년도 구상하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말씀 주신 대로 테슬라랑 애플 쪽도 결국은 이재용 회장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 뚫어가지고서 나온 게 좀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있는데요. 이번 출장에선 젠슨왕 만났다고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제 바로 또 HBM 이슈가 바로 나왔죠. 맞아요. HBM 12단 3E 모델 같은 경우 12단이 계속 컬 테스트가 한 1년 반 안 됐었는데 어떤 보도 보면 이달쯤에는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6세대 HBM4는 샘플을 보냈더니 거의 뭐 한 7, 80% 통과가 돼갖고 맞아요. 네. 최종 테스트만 남았고 그게 한 10월쯤 통과되면 이미 양산 준비는 끝나서 11월, 12월 중에는 양산한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를 굉장히 좀 단단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뭐 2분기 실적만 보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9조가 넘었는데 삼성전자가 4조 6천억이니 딱 반밖에 못 벌은 상황이니까 되게 좀 난처한 상황이지만 뭐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뭐 HBM의 어떤 성과라든가 또 레거시 D램의 어떤 가격 인상이라든가 또 최근에 폴더볼 굉장히 인기 끌고 있잖아요. 폴더볼 이번에 나온 모델들이 전례 없이 사전 판매 예약도 성공했고 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50% 이상 더 팔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3분기 때는 2분기의 실적을 굉장히 우습게 여길 만한 그런 성과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관점들이 최근에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게 테슬라 하나만 보더라도 보니까 이게 뭐 칩을 그냥 하나 공급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잘하면 뭐 배터리도 더 할 수도 있겠고 디스플레이 쪽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분야들을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동맹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관계들이 발전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삼성이 그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테일럿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 우스갯소리인데 그때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앨런 머스크가 사는 집하고 테일러가 되게 가깝대요. 그래서 내가 자주 가서 볼 거야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 기가 팩토리인가? 거기에서 엄청 가까워 40분인가? 네, 밖에 안 걸려가지고 되게 가까워가지고 수시로 가서 본다고 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게 막 TSM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슈퍼 의리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깐깐하게 볼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또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저자세긴 하니까 또 일론 머스크가 가서 수시로 가서 또 뭐 참관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번에 엔비디아의 그 딜을 넣은 것도 보면은 뭐 기사에 적혀 있는 그대로 제가 그냥 본 건데 하이닉스보다 한 20% 정도 싸게 공급하겠다 이렇게 딜을 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논한 거죠. 그렇죠. 네. 혼자 단독으로 하이닉스한테 받을 땐 그냥 가격 협상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슈퍼 의리돼가지고 HBM 다 계약해서 사는 단계였는데 경쟁 체제가 마이크론까지 해서 세 군데가 생기면 아무래도 가격 협상력이 엔비디아한테 생기면서 가격 낮추는 효과가 나올 테니까요. 뭐 제품만 좀 확실하다고 하면 삼성 거 안 쓸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HBM4 계약이 임박하면서 SK하이닉스는 조정을 받고 삼성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HBM 분야에서도 이제 삼성전자의 반격이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이게 작년 상반기예요. 그러니까 24년도 상반기에는 HBM이 고사양은 하이닉스가 하지만 저사양은 삼성전자가 좀 나름대로 하고 있어서 점유율이 한 40% 됐대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 HBM 점유율 얼마인지 아세요? 17%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다운됐는데 지금 삼성전자 캐파상 나오는 거 보면 내년도쯤에는 다시 30%대 정도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아마 내년도 되면 하이닉스가 뭐 거의 이동통신 점유율하고 비슷해요. 하이닉스가 50%, 삼성이 30%, 마이크론이 20% 이런 정도의 비율로 HBM 시장 점유율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확실히 약간 롱쪽 플레이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